안녕하세요.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6천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휘자 카라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을 모시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지휘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니 오늘 강의에는 카라얀의 비하인드, 난 다시 태어난다면 독수리로 태어나서 알프스 산을 날고 싶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음악가, 가장 파란만장한 삶의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이 만지작하기만 하면 작품이 나오는 카라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교양이 철철 넘치는 문학도. 카라얀은 10살에 모차르트 태움에 입학해 피아노, 작곡, 지휘를 공부, 비행기 파일럿, 음반 제작, 항해사, 스키 선수, 영상 디렉터, 오토 레이싱, 그리고 완벽 지휘자였습니다. 그의 아주 특이한 지휘 스타일부터 알아볼까요? 지휘할 때 눈을 꼭 감고 무표정하게 몸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오직 손만 움직입니다. 술을 좋아해서 곤드레 만드레 된 상태로 쥐봉을 잡고 눈을 꼭 감아도 이 청중들은 그가 취했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어느 날 술을 밤새도록 마시고 지휘를 하는데 욱 억지로 참고 음악을 끝냅니다. 짠짠짠짠짠. 그리고 바로 그냥 화장실로 달려가죠. 카라얀이 크레이지처럼 몰두하며 완벽하게 중독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카라얀은 지독한 수집광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였죠. 요트, 경주용 포르쉐 911, 930, 356, 스피스터, 하늘을 난다는 그 별명을 가진 머세디스 벤츠, 그리고 리무진 900, BMW 507 로드스터, 페라리 250 GT, 롤스로이스 실버 클라우드, 랜드로버 제규어. 자신만의 경주 트랙을 만들고 이 또 경주에 돌아갑니다. 카라얀은 엄청 프라이빗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원들과 절대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며 이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리고 리허설이 끝나면 온타임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에 크레이지가 됩니다. 자동차 부품 만지작, 오디오, 비행기, 손만 댔다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스키는 007 제임스 본드 저리 가라, 알프스의 완전 절벽 같은 그 더블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단숨에 내려오며 스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을 때입니다. 다음 번호는 헤르베르트 카라얀. 잠잠합니다. 벌써 내려간 겁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처럼 직접 자신의 소 비행기를 몰고 콘서트장에 지휘를 하러 갑니다. EMI 양반, 베톤 심포니 9번을 찍는데 왜 CD가 2장으로 나눠준 것이오? 74분이나 되는데쇼? 그럼 내 모든 CD를 74분으로 통일해요. 그래서 그의 CD는 거의 74분입니다. 자신이 연출하는 음악 영상은 마음에 들 때까지 편집을 합니다. 음향, 영상 기술, 초기 레이저 디스크, HD 포맷, 카메라 조명, 구도, 배치, 선 하나하나 삐뚤어진 법이 없는 그야말로 편집광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이러한 카라얀을 그대로 복제하다시피 하는 21세기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검은 아웃핏만 입고 다니는 카라얀. 옷에 신경 쓰다 보면 내까지 복잡해져. 매일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어이 제페니스 이세이 미야케, 검은 티 100벌만 오다해 주시오. 이세이 미야케의 검은색 터틀넥, 그리고 리바이스 501 청바지. 카라얀과 같이 옷장에 같은 옷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카라얀은 마음에 드는 가구를 찾지 못해서 오디오 하나만 덩그러니 거실에 놨는데 스티브 잡스도 마음에 드는 가구를 찾지 못해 미니멀리즘 그 덴마크제 오디오 시스템 뱅 & 올프슨 비오 사운드 9000 시스템을 벽에다 걸어놓고 카라얀 음악만 들었습니다. 저도 이 오디오 시스템을 큰 마음 먹고 15년 전에 샀는데 지금까지 쓰며 이 성능이 엄청 좋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 완벽하지 못하면 손을 떼지 않는 이 퍼펙셔니스트입니다. 어이 카메라맨,
난 다리가 짧으니까 우통만 보이게 해. 어이 비디오맨, 나는 왼쪽이 더 잘생겼거든. 알아서 포커스해줘. 아참, 그리고 3박이든 4박이든 내가 손을 위로 올릴 때 그때 찍도록 해. 밑으로 내리면 내 목에 주름살이 보일 테니까. 그리고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카메라, 영상, 디자인, 각도, 컬러, 뭐 편집 모두 마음에 들 때까지 혼자 해냈습니다. 음악을 한번 들으면 다 암기한 후 단원들 독수리 발톱처럼 꽉 잡고 눈을 꼭 감고 다 보고 듣습니다. 지하다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은 단원들은 화들짝 노래 숨도 못 쉽니다. 거기 세 번째 단발머리, 일곱 번째 마디, 두 번째 32분음표 혼자 해봐. 이 완벽주의 독수리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단원들은 리허설 전에 연습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갑니다. 어렸을 때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두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카라얀에게 두려운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히틀러와 마리아 칼라스. 저 카라얀이란 지아는 아무리 봐도 나치가 아니야. 히틀러는 베를린 필하모닉 상임 지휘자 자리를 프루트 뱅글러에게 맡깁니다. 곧 박살낼 나라마다 전야제를 그 베를린 필하모닉을 보내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카라얀에 적합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워한 자는 마리아 칼라스. 카라얀, 눈 뜨고 날 좀 봐요. 아리아는 합창이 아니며 제 보이스가 주인공이죠. 오케스트라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장 두 번째 줄 프레이즈 확인 좀 해봐요. 마리아 칼라스는 눈 감고 지휘하는 카라얀의 속내까지 다 들여다보았습니다. 독수리는 그녀를 암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카라얀과 정반대성을 띤 지휘자는 번스타인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무표정하게 손만 움직이는 지휘자와 달리 번스타인은 온몸으로 지휘를 하며 노래까지 언니 잘 좀 해봐. 성격, 행동, 이 사상까지도 카라얀과 정반대였습니다. 카라얀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소에 끌려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는 나치당에 두 번이나 가입했습니다. 히틀러가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이렇게 합병했기에 양쪽 나치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지휘봉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돈 많고 이 수단이 좋은 아버지 덕분에 울렘 시립 오페라 극장에서 이렇게 지휘를 맡았고 27살이 되자 그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지휘자로 데뷔해서 그때 나치당 공식 당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만에 오페라 극장에서 해고당하고 맙니다. 솔직히 그는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어떻든 히틀러 사상이 어떻든 나치가 뭔지 그는 그저 음악과 그 경력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지휘를 한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이 나치 당원들이 줄줄이 전범 재판소에 끌려갔습니다. 카라얀, 당신은 나치 당원이었어. 오늘부터 활동 전면 금지요. 이보시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으며 단지 음악이 전부요. 똑똑한 부인까지 나서서 그를 쉴드 쳐주었고 결국 카라얀이 그 나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지만 늘 나치라는 그 주홍글씨를 달고 다녔습니다. 카라얀은 3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11살 연상인 엘리 호르가레프, 오페라타 가수였습니다. 오페라타란 오페라보다 짧은 그 단편곡 오페라극이며 고전파 시대 모차르트가 이 귀족들을 풍자한 서민 오페라를 짧은 악곡으로 만들어 오페라타라고 불렀습니다. 엘미는 아주 매력적인 부인으로 카라얀을 무척 사랑하였지만 문제는 서로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다른 주에서 각각 활동하다 보니 점점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부인은 반대로 9살 연하 아니타. 독일의 그 대섬유업체 상속녀며 유대인 혈통, 그녀와 아주 풍족하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독일에서 유대인들 학살이 시작된 겁니다. 유대인 부인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갈 판국이었어요. 카라얀은 그녀와 함께 콘서트 하는 척하고 이태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태리도 독일로 넘어간 겁니다. 독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이 밀라노에서 거의 감금 생활을 하다시피 하면서 부인은 영어 번역을 했고 아무리 백수라도 가만히 있을 카라얀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방구석에서 이탈리아를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카라얀은 이탈리아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금술이 좋은 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니타와 카라얀 사이에 프랑스 모델 엘리에트가 끼어든 겁니다. 이 삶에 지친 아니타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반대로 이 화려한 모습으로 짜잔 나타난 이 프랑스 모델 엘리에트는 매우 활발하며 카라얀의 그 홍보를 위해서 콘서트 프로그램 게다가 그림까지 잘 그려 직접 홍보 디자인까지 하고 나섭니다. 신선한 충격을 받은 카라얀의 마음은 점점 엘리어트에게 향했고 결국은 아니타와 자식이 없이 헤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와이프 엘리어트는 그야말로 카라얀의 예술적 감각과 취향에 딱딱 들어맞았습니다. 두 딸을 낳았으며 카라얀의 좋은 글씨를 떼어준 카리즈마가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히틀러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나치에 가입한 것은 맞지만 히틀러에게 충성한 근거가 있으면 당장 가지고 와봐요. 한 번만 더 우리 남편 건드려봐. 카라얀의 방패막이 되어 그 예술 세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 멋진 뮤즈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히틀러가 죽고 또 이 베를린 필하모닉 그 지휘자로도 이제 사망하자 그리 염원하던 베를린 필하모닉 상임 지휘자가 됩니다. 2차 전쟁 끝나고서 클래식 음악이 점점 사회에서 멀어질 때 그는 인류 최초 900개 이상의 곡을 CD로 만들고 DVD, 디지털, 레이저 디스크, 음반을 제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방구석의 오케스트라를 실어 날라다 줍니다. 클래식 음악을 대중화시킨 사람입니다. 베토벤 전 교향곡, 브람스, 차이콥스키, 바그너, 말러 교향곡까지 다 완벽하게 녹음을 했고 카라얀은 다시 부와 명성을 얻게 되죠. 세 번째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이 두 딸들도 부모를 닮아서 보통이 아닙니다. 이 큰딸 이사벨은 그 배우이자 무대 공연의 낭송이나 해설자로 활약했습니다. 고대 시대 때 이 이야기와 시를 낭송하는 이야기꾼이나 예술가를 바르드라고 불렀고 그리스 시대에서는 지금의 합창이라는 뜻인 코러스라고 불렀으며 중세기부터는 시를 낭송하는 자를 레시타토르, 그래서 이 오페라에서 노래하듯 이렇게 말하는 것을 레치타티브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낭만파 시대 들었으면서 슈베르트의 그 비공식적 예술가들의 모임 슈베르티아드에서 이 겨울나그네 부를 때 그 설명을 해주던 사람을 내레이터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내레이터라고 그러죠. 둘째 딸 아레아는 이 뛰어난 비즈니스 마인드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관리하면서 이 카라얀 문화재단을 잘 운영하고 있죠. 자, 오늘은 명지휘자 카라얀과 함께하며 그의 비하인드도 알아보면서 음악뿐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정치적 배경, 문화, 인문 모든 것을 쉽고 재밌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